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오류와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전과 핵전쟁 부재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의 조기 종교를 위해서 전술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의 3배 되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카고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 존 미어샤이머가 그의 서브트랙에서 러시아의 승전을 예측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를 패배시켜야 할 실존적인 위협 때문에 평화협정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위협 환경이 러시아의 실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008년 4월 이후 러시아 리더들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켜 러시아의 국경에 서방의 보루를 만들려는 서방의 노력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러시아의 침공 몇 달 전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나토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2023년 2월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키예프 정권을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키예프가 서방과 긴밀히 동맹을 맺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치 독일과 함께 소련에 맞서 싸운 파시스트 우크라이나 세력의 자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어샤이머는 러시아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예측하는 러시아의 이상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고 돈바스에서 내전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2022년 3월 키예프와 모스크바 간의 이스탄불 협상의 기초였고 이 협상이 타결되었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현실적 목표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고 합병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기능장애가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방의 리더들은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토 지도자들은 2010년 리스본에서 열린 동맹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향한 협력의 새로운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방이 모스크바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지점에 이르렀고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버튼을 누르는 것 이외에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전쟁의 승리와 우크라이나의 주권 유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패배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능력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 격퇴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승리가 될 수 없고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로 끝나야 한다면서 워싱턴이 필요한 만큼 싸움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모전의 결과는 인구 균형과 사상자 교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러시아가 이 소모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고 우크라이나의 전사자가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어샤이머는 여기에 희망, 실버 라이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리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어샤이머가 범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첫째, 미어샤이머가 인정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의 주장과 달리 인구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도망을 치고 있고 나토의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둘째, 미어샤이머가 인정했듯이 서방 또한 러시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서방이 러시아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해도 핵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오샤이머의 예측대로 러시아가 승리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실전적으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미오샤이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벨로루시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있고 이미 러시아의 언론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오샤이머의 예측과 달리 러시아는 이 소모전에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예측하고 전술핵으로 빨리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언론은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면 미국과 다른 서방 열강이 물러설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설정한 러시아 목표물에 대해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양측이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전략핵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전술핵을 사용하면 미국과 다른 서방 강대국에 물러날 것이라는 러시아 외교 및 국방정책위원회 명예의장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교수의 생각이 러시아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러시아가 세계적 재앙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러시아 언론 기사를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6월 15일에 보낸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지금도 노딱이 붙어 있습니다. 카라가노프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러시아 최고의 외교정책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을 사용하면 서방 지도자들도 러시아 본토에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했고 벨라루시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배치된 무기들 중 일부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 폭탄보다 3배 더 강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술핵 무기란 말을 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전술핵 무기 중 하나가 발사된다면 아마도 그것이 기록된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사용된 가장 큰 핵무기가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국방부 관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워싱턴이 제공하는 M1 아브람스 탱크에 장착할 열화 우라늄탄을 보내는데 큰 장애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0개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집속탄입니다. 전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 전체가 곧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폴란드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의 압력이 밀려오면 러시아는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서방도 핵무기로 대응할 것입니다. 미오샤이머의 예측은 오류이고 핵전쟁이 조만간 유럽에 들어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